Yo, yo,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 like a magnet. Lose, won't have it till I'm doomed in a casket. I ain't playing, got a weird mind. If you were 티움과 함께하는 티타늄 부대 조교 박정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임플란트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첫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과정이죠. 임플란트를 하시려면은 치아를 빼야 되는데 치아를 뺄 것인가 말 것인가 아마 그 기준부터 많이들 헷갈리실 거예요. 환자분들께서는 어떻게든 치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 갖고 계실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빼고 심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갈등의 순간들이 종종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이 티주다 보니까 어떻게든 치아를 좀 한번 살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자연치아 살리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임플란트 GBR 잘 하신다면은 사실은 자연치아 주변 본그래프트는 결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서 꽤 좋은 보람감을 또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성취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 잠깐 먼저 하고 임플란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아를 빼고 심기 전에 자연치아 한번 살리는 테크닉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23번 상당히 심한 앱세스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앱세스 일단 메디케이션을 컨트롤 했고요.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발치가 사실은 인디케이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합조정 시행하고 환자분께 한번 재생을 권유를 해드렸어요. 자, 판막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교합의 문제 내지는 크랙인 것 같다 싶어가지고 메틸렌블루로 염색까지 했는데 크랙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치아가 워낙 좀 길었기 때문에 어쩌면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디펙트가 보시는 것처럼 컨테인드 디펙트입니다. 특히 메지알 쪽 보시면은 이거는 뼈가 너무 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요건 한번 살려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엠도게인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재료와 사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bit.ly/엠도게인 들어가셔서 엠도게인을 이용한 이 티주 조직 재생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엠도게인을 일단 치근면에 처치를 했고요. 디펙트가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고리식을 시행을 했어요. 엠도게인이 보험에서 골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골을 2개 쓴 게 돼서 보험에서 삭감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프로빙도 잘 기록을 하셔야 되고 왜 고리식을 사용을 했는지 디펙트가 컸고 무언가 설명을 좀 넣어 두셔야 보험 삭감을 좀 줄이실 수가 있겠고요. 어찌됐건 덴티움의 오스테온 콜라겐 3 콜라겐이 약 5에서 한 8% 정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이미 잡혀 있는 거고요. 적용하기가 정말 편하세요. 수화 간단하게 하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엠도게인으로 수화를 하는데 엠도게인으로 수화하신 다음에 디펙트에 살짝 다져 넣으시면 적용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위에다가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었어요. 자, 골까지만 넣었으면 티주오골 이식술로 끝납니다. 여기에 차폐막을 사용을 하게 되면 티주 조직 유도 재생술로 이 보험 청구할 때 코드가 달라집니다. 멤브레인을 쓰는 경우에는 티주 조직 유도 재생술로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역시 덴티움에서 나온 흡수성 콜라겐 멤브레인 P 사용을 했습니다. 흡수성이기 때문에 2차 수술이 필요 없죠. 그래서 또한 저희한테 편리한 멤브레인입니다. 판막을 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흡수성 실크로 치아 주변에 봉합을 해주시면 되고요. 판막을 살짝 끌어올려서 봉합을 시행을 했습니다. 약 2주 뒤에 스티치아웃을 이용해서 내원을 하셨고요. 보시면은 인시전 라인이 약간 어떤 클리비지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만 이 부위는 워낙 치유가 좋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면 돼요. 자, 2주 뒤에 그리고 한 달 뒤에 벌써 인시전 라인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죠. 버티컬 라인은 이미 인시전 라인이 사라졌고요. 4개월 뒤에 보시면은 여기 4번 부위를 잘 봐주시면은 리세션 부위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4개월 뒤에 보시면은 덮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바로 크리핑 어태치먼트. 티주 조직 재생술 후에 흔히 발생하는 현상인데 천천히 판막이 타고 올라오는 현상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0.85mm, 즉 1m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약 1mm 정도는 저희가 크리핑 어태치먼트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이 치아는 아주 편리하게 편안하게 지금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아주 흔쾌히 임플란트로 넘어가지 않으실까 싶어요. 왜냐하면 한번 치아를 살려드렸기 때문에, 그 기회를 한번 누리셨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편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20대 초반 환자분이셨고요. 너무 치주가 안 좋으셨는데 놀랍게도 치석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어그레시브라고 표현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치아가 안 좋으셨는데 많은 치과에서 빼고 임플란트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듣고 그래도 어떻게 한번 치아를 살려보고 싶으셔서 저희 과로 내원을 하셨어요. 빼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만 그래도 환자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조직 재생술을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는 34번 케이스인데 에이피컬 완전히 인발브 됐고요. 프로빙을 해보니까 좌측에 초진 상태에서 보시면은 버컬, 디스탈, 그리고 링구얼까지 풀 프로빙입니다. 치아가 붙어있는 거는 매제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쉽게 말해서 엘리베이터를 매제에 넣고 한 번만 이렇게 돌려주면 발치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환자분께서는 의지가 있으셨고 또 오랄 하이진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재생 치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뒤의 모습이 오른쪽이죠. 보시면은 본그래프트도 시행했고 엠도게인 치료도 시행했고 엔도 치료도 했고 부분적으로는 CT 그래프트까지 진행을 해서 치아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 드렸죠. 물론 100%까지 재생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20대 중반으로 접어든 환자분이 이렇게 해서 최소한 10년만 이 치아를 잘 써주신다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플란트 넘어가기 동의율 좋으실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본 레벨이 높아졌기 때문에 임플란트 심을 때 좀 마음 편하게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드디어 빼야 된다라고 결정이 나셨다면은 이제는 3가지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타이밍입니다. 첫 번째, 빼고 바로 심을 것인가? 발즉. 이거 염증도 심하고 GBR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환자분도 너무 많고 정신이 없다. 일단 빼고 기다리자. 지연이고요. 이 환자분 빼면은 분명히 다른 병원 가셔가지고 심으실 것 같고 로스 될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 환자분을 좀 킵해드리고 나중에 임플란트 심을 때 GBR을 좀 안 하는 손쉬운 방법을 원하고 싶다. 내지는 환자분이 너무 고령이시거나 전신질환에 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수술을 간단하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ARP, 알베올라 리치 프리저베이션, 치조제 보존술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ITI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요거를 머릿속에 싹 넣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빼고 바로 심을 것인가? 첫 번째, 발즉, 이미디엇입니다. 일단은 가장 좋은 컨투어를 갖고 있죠. 반면에 연조직은 부족합니다. GBR을 했을 때 프라이머리 클로저 얻기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오늘은 좀 힘들다. 한 달 반 정도 기다려서 지연식립, 내지는 조기 식립이라고 하죠. 얼리를 갖고 가고 싶다. 라고 하면은 4에서 6주 뒤에 연조직의 프라이머리 클로저는 끝났습니다. 반면에 골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따라서 GBR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GBR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때 들어가시면 되고요. 나는 완전히 치유가 되면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3달에서 4달. 이때는 꽤 많은 슈링키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조직 매니지는 좋습니다만 GBR은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은 6개월 뒤. 요거는 진짜 초창기 브레네마 컨셉이죠. 완전히 뼈가 짱짱해지고 연조직도 치유가 다 끝난 다음에 심플하게 심고 싶다. 그렇다면은 이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만 사실 심플이 아닌 게 GBR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숏 임플란트로 끝내면 몰라도 6개월 뒤에 들어가면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그래프를 보시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발즉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빼고 심겠다. 거의 어디에서 발생하냐 하면 거의 전치부입니다. 전치부에 우식이거나 프랙처로 오셨을 때 이 환자분은 다음에 4주 뒤에 심게 되면 파필라 사라져 있고 버컬본 꺼져 있어요. 연조직, 경조직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발직은 전치부에서 발생을 많이 합니다. 발직을 결정하셨다면 바로 2가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 플랩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독일의 피클 선생님 연구 보면은 판막을 연 경우, 판막을 열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버컬 측의 골 흡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높습니다. 즉 판막을 열면은 평균 0.5mm 정도의 골 흡수가 생기는 거죠. 일단 열기만 한 것만으로 골은 수축이 되고 흡수가 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의 가장 좋은 거는 판막을 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열지 않을 수 있다면은 안 여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만, 막 루트도 잘 안 나오고 막 GBR도 해야 되는데 안 열고 하기는 또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연구들이 여는 게 나쁘다. 또 아라우조와 린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열어봤자 6개월 뒤에 다 똑같아진다라는 논문도 있고요. 열건 안 열건 0.5mm 차이인데 그게 뭐냐.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열건 안 열건 술자가 빨리 자신 있게 끝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너무 고집하지 마세요. 플랩리스가 좋다는데 라고 해가지고 그걸 막 억지로 빼시려고 하지 마시고, 안 나오면은 플랩 열고 루트 보시고 잡아서 빼시거나 섹션 빨리 하시거나 결정 빨리 하시고 치료가 간단하게 빨리 끝나면은 사실 그게 제일 좋은 치료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 열 수 있다면 안 여는 게 최고죠. 자, 플랩리스 발즉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 보니까 부러졌어요, 치아가. 근데 다행히 포셉으로 잡힙니다. 포셉으로 잡아서 뺄 수 있으면 땡큐죠. 그냥 오늘 포셉으로 빼고 바로 플랩리스로 갈 겁니다. 단 이때 고민해야 될 것들이 줄줄줄줄줄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 전치부에서, 상악 전치부에서 오늘 발직을 했는데 임플란트 고정 안 나오면 진짜 골치 아파요. 릴리징 해가지고 막 덮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오픈 힐링 막 크게 하기도 좀 불안하고 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뭔가 템포러리 덴처를 좀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레진으로 붙여가지고 하기도 좀 찝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든 초기 고정 얻으셔야 돼요. 드릴링 할 때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 꼭 얻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고정 얻었어요. 근데 발치와는 크고 임플란트는 작기 때문에 분명히 갭이 생깁니다. 요 갭을 저희가 점핑 디스텐스라고 부르고요. 요게 이제 컨택 오스테오제네시스랑 뭐 디스턴트 오스테오노시스에 의해서 뼈가 되느니 마느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2mm입니다. 2mm보다 좁으면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2mm보다 크면은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 2mm보다 중요한 거는 뎁스예요. 깊이가 아주 깊으면은 뼈가 차오르는 과정 중에 버칼 쪽의 흡수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리세션 디센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인더 갭, 되도록이면은 갭은 채워주시는 게 술자 입장에서 롱텀으로 마음이 편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 확보하고요. 두 번째는 마인더 갭, 갭은 되도록이면 필링을 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때 중요한 것들 도해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립니다. 포셉으로 잡아서 뺐습니다. 이거는 플랩리스로 갈 수 있어요. 땡큐죠. 버칼 쪽 만져보니까 버칼 본도 인텍트예요. 자, 그러면 바로 드릴링 들어갑니다. 임플란트 가이드 드릴 딱 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드릴링 하면은 저렇게 쭉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100% 밀립니다. 발치와의 형태가 슬롭이 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위에 드릴링 시작해도 분명히 버컬 쪽으로 줄줄줄 내지는 밀리거나, 아니면 나는 메지알 쪽으로 조금 심어야지 했는데 줄줄줄 하면서 에이펙스 쪽으로 가서 결과적으로는 에이펙스 방향으로 원치 않았던 곳에 드릴링이 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정말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원하는 포인트에 뭐 메지알 월이 됐건 팔라탈 월이 됐건 각도를 좀 기울여 가지고 드릴로 살짝 홀만 좀 만드세요. 렛지를 만드세요. 그 다음에 렛지가 만들어지면은 떼시고 미러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세요. 원하는 위치가 맞는지. 맞으시면은 그 다음에 드릴링을 시작을 하면서 천천히 드릴을 세워 가지고 원하시는 패스로 심으시면은 원하는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길이까지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 얻을 수 있도록 드릴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키워 나가시면 돼요. 이거는 뭐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중요한 거는 어느 수준에서 임플란트 깊이를 결정하냐인데, 대부분 권하는 것들은 아이디얼한 크라운이 만들어지는 그 크라운 마진 하방 2mm의 임플란트 숄더가 올 수 있게 심어라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협측골이 파괴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인접 치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이디얼한 크라운의 2, 3mm 하방을 목표로 하되, 협측골이 파괴가 심하거나 그래서 임플란트가 나중에 비쳐 보일 수 있다면 조금 깊이 심는 것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릴 사이즈를 조금씩 늘려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픽스처를 심으시는데, 역시 임플란트 심으실 때에도 100% 밀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드릴링이 잘 됐더라도 그 드릴보다 임플란트는 사이즈가 조금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얻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드릴보다 사이즈가 큰 임플란트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약한 쪽으로 밀리게 돼 있어요. 팔라탈 볼이 두껍거나 그렇다면은 버컬 쪽은 지금 허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들어가면서 버컬 쪽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심어놓고 보면은 분명히 나는 팔라탈로 드릴링 다 끝났는데 심어놓으면 버컬처럼 뻐드렁니가 돼 있는 경우가 정말 많죠. 뭐 스크루 타입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세멘 타입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 여기서 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심기 마지막 단계에서 린데만 드릴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팔라탈 버의 상방만 조금 더 깎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임플란트 심으면서 최대한 팔라탈로 밀면서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심어 보시면서 조금씩 노하우가 생기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힐링을 연결하고 레진으로 연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프라이머 스테빌리티를 얻으셨다면은, 이제 명심하셨기 때문에 아마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얻으셨다면은 바로 템퍼러리 크라운 가능합니다. 환자분들 만족도가 정말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이후에 2달 내지는 3달 정도의 치유 기간을 겪고 임프레션을 뜨고 파이널 보철까지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임플란트 전치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21번 엔도페리오로 버칼 쪽 뼈가 완전히 녹아있는 케이스로 오셨어요. 치아 잡을 머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발치, 포셉으로 발치했고요. 이 경우에는 플랩을 굳이 열 필요가 없습니다. 플랩리스로 갑니다. 자, 버칼 쪽 뼈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콜라겐 그래프트라고 하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버칼 쪽을 먼저 덧댔습니다. 멤브레인 역할도 해주는 거고 연조직의 두께도 증강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조직 증강하고요. 임플란트 드릴링 시작을 합니다. 팔라탈로 기울여서 최대한의 고정 얻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명심해야 될 부분들을 잘 수행했고요. 그 다음에 갭, 마인더 갭. 2mm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도톰한 컨트롤을 위해서는 합성골, 두툼하게 오래 갈 수 있도록 오스테온 3 콜라겐 이식을 했습니다. 보시는 힐링 어버트먼트는 덴티움의 스캔 바디입니다. 힐링 어버트입니다만 나중에 스캔으로도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재료라서 요 힐링 어버트먼트, 피크로 만들어진 요 힐링 어버트먼트 체결하고 혹시 멤브레인이 좀 움직일까봐 수처 하나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레진으로 일단은 템포러리 크라운을 연결해드렸고요. 2주 정도 있다가 바로 템포러리로 크라운을 교체했습니다. 템포러리 크라운 이용해서 티슈 몰딩 진행해가지고 초진해서 일했던 환자분 최종적으로 이렇게 예쁜 보철물로 완성이 됐죠. 버컬 컨투어 보시면은 두툼하고 예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접 치아는 제가 스케일링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출혈이 있습니다만 어쨌건 21번 임플란트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어제 했던 케이스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어제 케이스 갖고 왔는데 89세 환자분이신데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그래도 임플란트 나는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오셨는데 루트가 지금 정말 빼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경우에는 약간의 플랩을 열어가지고 버칼 쪽으로만 살짝 열어가지고 플랩리스 같은
플랩 임플란트가 됐습니다만 조심스럽게 치아 빼고 임플란트 식립 얻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갭이 없었어요. 그래서 갭 필링 안 하고 힐링까지 연결했고요. 이때 스캔을 일단 해놓고 기공소에서 브릿지 만들어가지고 오면은 저희 스티치 아웃 하는 날 다시 연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날 모든 걸 다 끝내기보다는 환자분의 연령을 좀 고려해가지고 약간의 이 컴프로마이즈 된 TX 플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21번 치아 발치했고요. 보시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서 발치했습니다만 포셉이 버칼 진지바를 약간 물어가지고 자국이 좀 남은 게 보이실 거예요. 에이트라우마틱한 발치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쨌건 치아는 예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임플란트,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 얻었고요. 갭 필링 했고요. 살적의 콜라겐 그래프트 넣어가지고 연조직까지 증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처로 마무리했고요. 2주 뒤에 스티치 아웃 진행했고 지금 현재 템포러리 크라운 가지고 티슈 몰딩 해가지고 어떻게든 파필라를 재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나중에는 11번 쪽에 약간의 레진을 에딩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어쨌건 연조직의 하방, 파필라의 하방이 두껍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크라운 몰딩이 잘 되면은 충분히 파필라가 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방이 얇으면은 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두꺼우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잘 차는 결과들을 저희가 볼 수 있죠. 자, 발치하고 바로 임플란트 심을 때 플랩리스로 가는 케이스에서 무엇을 저희가 얻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신감.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발찍 임플란트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티타늄 부대 박종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